자, 홍 작가의 인생 빚책, 홍정환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비상계엄이 선포돼도 대통령 탄핵이 추진돼도 어김없이 이날은 찾아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홍정환의 인생 빚책 크리스마스 시즌 독서로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디킨스와 그의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책 속으로 들어가 보죠. 책을 2권 갖고 오셨는데 책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의 번역본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디킨스가 사망한 지 오래되어서 누구든지 그의 책을 번역해서 낼 수 있어요. 네. 저작권이 말소가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중에 있는 여러 번역본 중에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번역본이 바로 이 윤혜준 선생님의 책입니다. 그런데 윤혜준이 번역한 크리스마스 캐럴로 네.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해 보시면 책이 이렇게 2가지가 나올 거예요.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앞에 있는 이 작은 책은 크리스마스 캐럴 작품만 번역되어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큰 책, 붉은색의 양장본 예쁜 이 책은 크리스마스 캐럴의 본문만 있을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캐럴의 배경 혹은 연구사 또 그 외에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당시 영국의 사회 혹은 그 당시에만 썼던 독특한 언어 같은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주석을 달아놓은 책이에요. 주석 달린 크리스마스 캐럴인데요. 가지고 다니면서 읽기에는 크리스마스 캐럴 본문만 읽는 작은 책으로 충분하고요. 근데 이 책을 좀 더 깊이 읽고 싶고 혹은 책꽂이에 꽂아두면서 멋과 행복감을 누리고 싶은 분들에게는 주석 달린 크리스마스 캐럴을 함께 추천합니다. 네. 오늘 5마당 중 2마당을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 5마당은 뭐고 또 2마당은 뭔지 또 주인공 스크루지는 어떤 인물로 등장하는지 이 3가지를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보통 우리가 책을 구분할 때 안에 내용을 구분할 때 파트가 나뉘어진다 혹은 챕터가 나뉘어진다라고 하잖아요. 네. 큰 덩어리로는 파트, 로마자로 1, 2, 3, 4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1부, 2부로 많이 번역되죠. 혹은 1장, 2장, 3장 이런 식으로 번역된 게 챕터죠. 근데 이 책에서 디킨스는 파트나 챕터라는 대신 이야기를 5덩어리로 나누면서 스테이브라는 STAVE, 스테이브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브는 문학에서 쓸 때는 시의 한 연을, 그러니까 한 몇 개의 구절들이 덩어리 이루는 시의 1연, 2연 이렇게 되는 단위를 스테이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디킨스가 굳이 이 이야기를 스테이브로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책의 제목이 크리스마스 캐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작품을 소설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큰 노래로 즐겨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제가 추천하는 번역자인 윤혜준 선생님은 이 작품의 논리적인 속성을 고려해서 스테이블을 마당, 마당놀이의 첫째 마당, 둘째 마당처럼 마당으로 번역하셨는데요. 네. 만약에 저에게 기회가 온다면 저는 5마당 대신 1절, 2절, 3절, 4절, 5절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보고 싶지만 그럴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미 좋은 번역이 있으니까 이걸 보면 되고 이 책이 총 5개의 스테이브 5마당 혹은 5절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를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1절과 2절 앞의 2마당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아까 그 주인공 스크루지까지 한번 여쭤봤었는데 스크루지는 어떤 인물로 등장합니까? 스크루지는 우리가 이 작품을 몰라도 네. 스크루지 이름을 다 들어봤죠. 그렇죠. 영화의 해리포터. 예, 그렇죠. 그리고 인색한 사람, 구두쇠라고 하면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한국에는 자린고비, 서양에는 스크루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네. 근데 인색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 깔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색하다라는 것 혹은 짠돌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베풀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잘 쓰지 않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일단 내 것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낀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인색하다고 하지 않죠. 그렇죠. 궁색하다. 그 표현이 좀 더 맞겠습니다. 네, 그렇게 표현하겠죠. 네네. 그런데 스크루지도 자린고비도 모아놓은 돈이 좀 있고 잘 살 법한데 전혀 현실에서는 남에게도 인색하고 베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베풀지 않는 스스로를 위해서도 쓰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자린고비의 대표적인 에피소드는
천정에 생선을 말린 굴비를 매달아 놓고 그걸 쳐다보고 밥 한 숟가락 먹고 그래서 자식이 2번 쳐다보면 짜다 그만 쳐다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 가족들에게도 베풀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지는데요. 스크루지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초반은 첫 장면은 스크루지의 회사 사무실에서 시작이 됩니다. 스크루지는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정확하게 그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지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작품 내의 몇 가지 정황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작품 내의 묘사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짐작해 보건대 스크루지는 아마도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큰 은행은 아니죠. 좋게 표현하면 사설은행, 나쁘게 말하면 사채업 혹은 그것을 컨설팅해주는 그런 일에 종사했던 것으로 추정할 만한 정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스크루지는 작은 규모의 개인 사무실을 가진 금융인 혹은 뭐 회계 업무 컨설턴트 이런 쪽의 일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크리스마스 시즌,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작이 돼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어때요? 춥죠. 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더 추워질 거란 말이죠. 더 추워질 테고 그런 시기가 되면 우리가 밖에 있다가 실내에 들어가면 포근해지잖아요. 찬바람을 막아주는 지붕과 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에 난방을 하기 때문이죠. 네. 근데 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예, 이때 당시에 영국에서 난방을 하기 위해서 혹은 산업에서 쓰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석탄이었어요. 난로에다 석탄을 넣는 거죠. 난로불이 꺼져갈 때쯤 되면 석탄을 더 넣어서 화력을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사무실에는 2인 사업장입니다. 사장인 스크루지 그리고 직원 이렇게 2명이 있는데 사장과 직원의 거리가 좀 있어요. 직원 옆에는 아주 작은 난로가 정말 나 불입니다. 여기 불 있어요. 나야 난로불 이 정도의 존재감으로 정말 약하게 있어요. 별로 난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석탄을 더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문제가 있습니다. 안 넣어줍니까? 석탄을 사장님 옆에 석탄통을 놔두고 있는 거예요. 아... 어지간한 용기로는 갈 수 없지. 석탄통 옆에 갈 수 없죠.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뭐요? 여름에 너무 덥다. 에어컨 좀 틀면 안 되겠냐라고 하면 네. 아이들이 늘 얘기합니다. 왜 엄마는 가만히 있으면 안 덥다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그래 우리 어머니도 내가 어릴 때 비슷한 방식으로 많이 얘기하셨던 것 같다. 물론 제가 어릴 때는 집에 에어컨은 없었지만 어머님들은 늘 가만히 있으면 안 덥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맞아요. 저도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혹은 반대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기야 나 추워 라고 하면 뛰어.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춥지. 움직여. 몸에 열을 내. 그것도 맞다. 열심히 살고 있지 않으니까 추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스크루지 그렇게 난방비를 아주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난방비를 아낄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구세군 혹은 모금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당신 사장님 이번에 얼마나 한번 기부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스크루지가 이렇게 묻죠. 감옥은 요즘 잘 돌아갑니까? 왜 감옥 있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죠. 그럼 구빈원은 잘 작동합니까? 구빈원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영어로는 워크하우스예요. 일하는 집이란 뜻인데 영국에서 구빈법, 정확히는 신구빈법에 의거해서 가난한 사람들 혹은 불황자들을 또 과부들 또 고아들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막리를 하게 시키는 거죠. 막리를 하게 하고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이런 것이 구빈원이었는데요. 구빈원은 잘 작동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 구빈원도 돌아가고 있죠. 라고 이야기하니까 스크루지가 그런데 왜 나한테 기부를 받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고 남의 호의에 기대서 살려고 하는 자들은 감옥이나 구빈원에 쳐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것이 잘 돌아가도록 내 몫을 하고 있다. 즉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다. 나는 가난 구제를 위해서 내 할 몫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는 것으로 다 했다라고 스크루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아니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으로 세금 냈으면 나머지는 국가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지금의 사회와 그때의 사회가 다른 것이 여러 가지 사회 보장이나 복지가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던 시대였고 구빈원 같은 경우는 디킨스의 다른 작품인 올리버 트위스트의 주인공 올리버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인데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힘든 처우가 힘든 곳이었었거든요. 스크루지가 남을 위해서 베푸는데 굉장히 인색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퇴근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집은 사무실보다 더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루지는 남을 위해서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한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전혀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스크루지는. 그리고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했고 조카가 있긴 한데 조카는 끊임없이 스크루지에게 삼촌 이번 크리스마스에 놀러와서 같이 식사도 하세요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데 가기 싫다라고 하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돈 버는 것에는 열심이고 엄청 아끼는데 돈을 쓰지도 않아요. 이게 되게 상징적인 모습인 거예요. 네. 꽤 많은 현대인들이 어느 순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어느 순간 열심히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갑자기 이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하죠. 네. 머리를 한 방 꽉 맞은 것처럼 나 꽤 괜찮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찰스 디킨스가 그리고 있는 스크루지가 바로 그런 시점에 도달하는 현대인의 모습과 매우 맞닿아 있었죠. 그러네요. 굉장히 열심히 살고 남에게는커녕 자기 자신에게도 인색했던 사람. 근데 도대체 그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는지, 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 그가 잠을 청합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난방은 더 하지 않고 옷을 껴입고, 그리고 외국 영화에 보면 한 번씩 나오는데요. 외국의 추운 지역에서는 머리로 빠지는 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이트캡, 모자를 쓰고 잡니다. 약간 삼각형에 축 늘어지는 나이트캡을 딱 쓰고 자려고 딱 누웠는데 으스스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유령이 찾아온 겁니다. 유령? 예. 그가 함께 회사를 시작했었던 사람, 7년 전에 세상을 떠난 동업자, 이름이 말리였어요. 네. 스크루지의 인색함이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나는데요. 회사에 말리 앤 스크루지라고 이름이 간판이 걸려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유명한 변호사 로펌 김앤장처럼. 그러니까 말리와 스크루지가 동업해서 차렸어요. 근데 말리가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스크루지는 말리의 이름을 떼내지 않았어요. 간판 바꾸면 돈 드니까. 의리가 아니라? 의리가 아니에요. 간판 바꾸면 돈 드니까. 그래, 작품에 그런 묘사도 있습니다. 말리도 일가친 척 없이 사고 무친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스크루지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서 장례식을 적자가 나지 않게 운영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장례식을 치렀던 거죠. 근데 그 말리의 유령이 나타납니다. 스크루지가 깜짝 놀랐는데 말리가 쇠사슬을 칭칭 감고 늘어뜨린 채로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있을 당시에 자신의 악업이 이 쇠사슬로 자기를 올가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리가 스크루지에게 걱정 마, 너는 이거보다 더 많은 쇠사슬을 그렇겠지. 매게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리가 나는 죽은 이후에도 이 쇠사슬에 묶인 채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힘든 사후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너에게도 똑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나와 달리 너는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 오늘 밤 너에게 새 영이 방문할 것이다 라고 윤혜준 선생님의 책에는 정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새 정령이 방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정령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네가 희망을 향해서 나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는 사라집니다. 네. 자, 말리의 유령에 이어서 과거의 정령이 나타나 그를 인도하는데 이 과거의 정령의 외모가 굉장히 독특하다면서요? 과거의 정령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키가 좀 작게 나와요. 본인보다? 네, 아주 아기 같은 키는 작은데 근데 몸은 굉장히 근육이 탄탄하고 건강한 몸, 활력이 있는 몸이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이나 이런 걸 보면 나이를 짐작할 수 없어요. 아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노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게 뭐냐 하면 디킨스가 과거의 정령을 이렇게 형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과거의 정령의 외모를 통해서 이후에 나타나는 현재 미래의 정령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외모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디킨스가 이해하는 당시 영국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죠. 과거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매우 작고 왜소하고 의미 없는 것, 이미 지나가 버린 것처럼 생각될 수 있죠. 과거는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이 과거라는 것이 작아 보이지만 아주 건강한 몸, 근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작고 왜소하고 이제는 떠나버린, 우리가 어린 시절 떠나왔던 집이나 학교를 우연히 다시 가보면 참 컸었는 큰 줄 알았는데 맞아. 지금 보니 너무 작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나는 이제 과거는 우리의 삶에서 의미가 없다.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네. 그러나 이 과거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맞네. 그리고 이 강한 힘을 가진 과거의 모습이 아이 같기도 하고 노인 같기도 하다는 것을 보면 과거는 때로 매우 현명한 노인, 지혜로운 노인과 같이 우리에게 지혜를 들려주는 존재. 그러나 지혜로운 노인의 다른 면이 무엇입니까? 고리타분한 이야기. 좀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꼰대 같은 이야기를 해서 판에 박힌 이야기를 하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디킨스는 과거란 지혜롭기만 한 꼰대가 아니라 어리고 젊고 활력이 있는 우리 곁에 함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과거의 정수리에서 굉장한 빛이 뿜어져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크루지가 그 빛을 보고 너무 견디기 힘들어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네. 그 과거의 정령이 스크루지를 인도해서 몇 개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제일 첫 번째 장면은 어린 소년, 텅 빈 교실에 홀로 남겨져 책을 읽고 있는 어린 소년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스크루지의 어린 시절이었던 거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앞뒤의 맥락을 보면 스크루지는 어린 시절 기숙사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기숙학교인데 방학 때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친구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방학 때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홀로 학교에서 책을 읽고 외로운 시절을 보내고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도 썩 원만하지 않은 좀 어둡고 회색빛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스크루지가 조금 더 자란 후에 스크루지가 너무 사랑하는 여동생이 학교로 찾아와요. 여동생이 학교로 찾아와서 아빠가 이제 오빠 같이 돌아와서 같이 살아도 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사랑했던 여동생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는 것에 스크루지가 너무 감동하는, 그러니까 과거의 정령과 함께 돌아가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스크루지가 그 모습에 너무 감동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 여동생이 남긴 조카가 여전히 스크루지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삼촌 와서 같이 식사도 하시죠 하고 했던 그 조카였던 거죠. 그 스크루지도 어린 시절에는 외로웠던 시절이 있었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의 따뜻함을 그리워하는 시절이 있었다라는 걸 과거의 영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는 또 필름을 확 빨리 감아서 과거의 영은 스크루지가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또 회사의 견습생으로 들어가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때도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거예요. 사장인 페지위그 씨라는 분이, 페지위그 사장이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좀 일찍 마치도록 하지라고 하면서 직원들을 데리고 창고를 정리해요. 아니 세상에 일찍 마치자면서 창고 정리를 해요. 근데 이게 뭐냐? 거기를 싹 치우는 거예요. 비우고는 거기에 음식을 차리고 바이올린 연주자를 부르고 그 회사에 일하는 사람 혹은 회사에 관련된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데리고 와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의 퇴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객지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크리스마스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거나 아니면 밖에 나와서 젊은 사람들 자기들끼리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다 같이 즐기자라고 하면서 자기 직원과 직원의 가족들에게 파티를 열어주는 거죠. 파티를 열어주고 그리고는 페지그 씨와 페지그 씨의 아내 두 분이 나와서 이제 중간에 춤추는 장면도 묘사되는데 거기에 보면 페지그 씨의 다리에 빛이 나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영국 분들이 옛날 영국 문학에 보면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을 뭐 다리에 빛이 난다, 발이 빛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스텝이 죽여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우리 요즘 클럽에서 추는 그런 춤이 아니겠죠. 또 이제 남녀 커플이 이렇게 딱 손잡고 빙글빙글 돌고 이제 그런 춤이 사교 댄스, 사교를 위한 춤을 추는데 두 분이 사파를 보면 그 두 분이 체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리에 빛이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스텝이 정말 이게 화려하네. 예사 스텝이 아닌 분들 그러면서 가족들도 스크루지는 어린 시절을 가족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외롭게 컸잖아요. 근데 자기 직장 상사가 그런 파티를 열어주고 했던 장면을 보면서 그날 낮 자기 직원 석탄도 마음대로 떼지 못했던 직원이 크리스마스에 쉬고 싶어 하는 것을 굉장히 쌀쌀맞게 몰아붙이고 좋아 그럼 하루 쉬되 월급은 없어 아니야 그러면 쉬기는 쉬는데 그 다음날 더 일찍 출근해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던 게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젊은 시절 나의 첫 직장의 회사 사장은 나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따뜻한 배를 해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또 과거를 보았던 것이 뭐냐면 약혼자 사랑하는 여자와의 모습이었는데 그 여자가 스크루지에게 이별을 통보를 해요. 내가 있던 자리에 다른 것이 당신의 마음에 내 자리였던 곳에 지금 다른 게 들어갔다. 뭐가 들어갔냐? 난 당신만 사랑한다. 스크루지가 말하는데 당신은 돈, 성공 이게 지금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면 당신도 나도 원래 가난하고 가진 것 없이 출발한 사람이었는데 나처럼 지참금을 거의 가지고 오지 못할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게 될 거다. 라고 당신은 돈을 지금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 스크루지와 스크루지도 지금은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외롭잖아요. 세상을 떠난 여동생의 아들, 조카만이 유일한 혈육이었는데 스크루지도 결혼할 뻔한 적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과거의 영이 보여주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무엇으로 보여주냐면 바로 그날 낮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낮 시점에 그 자신의 사무실 앞을 지나갔던 사람의 가족을 보여줘요. 근데 그 가족이 어떤 가족이냐? 네. 그 집안을 보여주는데요. 아주 아름다운 품위 있고 사랑스럽게 생긴 중년의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이 집안에서 굉장히 소란스럽게 그러나 행복하게 저는 행복한 난장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아이들 많으면 막 시끌벅적하잖아요. 행복한 난장을 죽이고 있는 집안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크루지가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있는 어머니가 바로 자기 자신과 결혼할 뻔했던 약혼자였던 거죠. 그리고 그 집에 남편이 크리스마스 선물 꾸러미를 들고 돌아오면서 가족들과 포옹을 하고 반갑게 따뜻하게 가족의 모습들을 이제 스크루지가 영으로서 보고 있을 그때에 네. 연출을 하면서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옛벗을 내가 오늘 우연히 봤다. 스크루지 씨. 스크루지 여전히 혼자 외롭게 사무실에서 난방도 제대로 하지 않고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스크루지가 보니까 네.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만약 이 스크루지 과거의 모습들이 차곡차곡 쌓였잖아요. 만약 스크루지가 가족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면 만약 스크루지가 어린 시절 그렇게 사랑했던 여동생, 그 사랑했던 여동생의 조카와 서로 사랑하며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만약 스크루지가 자기에게 베풀어 줬던 자기 사장님의 사랑을 자기 직원에게 베풀어 주었다면 만약 스크루지가 돈 대신 사랑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지금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과거의 정령이 보여주고 스크루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모자로 정령의 정수리 빛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과거의 정령이 사라지고 스크루지는 잠에서 깨어나고 다음 정령을 기다리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여기서 궁금한 게 디킨스는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왜 영적인 존재들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풀어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당시 영국에서는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여름에 납량 특집을 좋아하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시즌에 약간 유령이나 귀신들이 나오는 으스스한 이야기를 읽을 거리로 싼 잡지나 드라마처럼 즐기는 그런 풍토가 있긴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디킨스는 그걸 이용해서 한 번 더 꺾은 거죠. 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려 깊은 시청자분들이라면 제가 표현할 때 정령이라는 표현 혹은 유령이라는 표현을 구분해서 쓴 것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꽤 많은 번역본이 이걸 구분 없이 쓰는데 윤혜준 선생님의 번역에는 이게 구분이 잘 돼 있습니다. 말리는 고스트로 나옵니다. 말리의 유령.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영들이 나타날 때는 스피릿이라고.
그래서 정신이 예, 들어가 고스트와 있군요. 스피릿. 그 옛날 그 디킨스 이전의 영어에서는 이 두 개가 좀 혼용돼서 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현대 성경에서 홀리 스피릿이라고 쓰지만 옛날 성경에는 홀리 고스트라고도 써요. 네, 근데 디킨스의 시점에는 이제 이게 구분이 좀 돼요. 디킨스가 의도적으로 인간이 죽어서 된 말리의 영은 유령. 고스트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찾아온 과거, 현재, 미래의 영은 스피릿. 그래서 윤혜준 선생은 이걸 영 대신에 정령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다르네. 네, 그러니까 고스트와 스피릿이죠. 네. 과거의 영이 찾아왔을 때 스크루지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할 때 과거의 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영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회복을 위해서 찾아오는데 왜 이런 영적인 존재를 쓰느냐. 당시의 관행인 으스스한 귀신 나오는 이야기로 그걸 차용해서 쓰긴 했지만 이건 또한 인간의 본성을 굉장히 잘 통찰한 연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쫙 매몰되어 있으면 관성 때문에 옆을 보질 못해요. 멈추지 못하기도 하죠. 네. 근데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뭔가에 막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열심히 달려오던 것이 막혔을 때 좌우를 돌아보고 혹은 뒤를 돌아보면서 스크루지가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는 사는데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다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속도, 삶의 속도나 혹은 우리를 밀어붙이는 사회의 속도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의 무게 같은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방향에서 멈추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걸 밀어붙이게 만들죠. 근데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개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외부에서 힘이 개입해서 나를 멈추게 하고 그 멈춤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고 때문에 나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디킨스는 영 혹은 유령, 정령과 유령의 개입을 통해서 스크루지가 자기의 삶을 멈추고 과거, 현재, 미래를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회복을 향해서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뭐 종교적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지만 네. 종교를 넘어서서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 외부의 힘 때문에 예기치 못하게 닥쳐온 어떤 사건이나 만남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하고 우리를 잊고 있었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것으로 인도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큰 사고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가 늘 눈앞에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고 각자 먹고 사는 것 혹은 각자의 욕망과 혹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막 달려가고 있었던 것에서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멈추고 왜 우리는 여기 왔고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고 조금 더 가진 사람이 어떻게 베풀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세상을 꿈꿀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게 하는 영들의 개입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큰 정신의 개입이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이죠. 이 크리스마스 시즌 한국의 현대사에 굵직한 이 사건과 함께 우리가 디킨스가 이야기한 영들의 개입, 예상치 못한 외부적인 사고의 발생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는 찾아옵니다. 그 기쁨과 희망의 복된 소식이 이 땅의 혼돈을 감싸안고 치유하는 힘이 되길 또 소망해 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홍 작가의 인생비책 홍정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